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내용들입니다. 원자들의 구조에 대해서, 주기표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했는지, 이온결합도 있었겠고 음결합도 있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련의 화학 반응 통해서 화합이라든지 분해라든지 치환 이런 얘기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화학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화학의 하이라이트는 결국엔 산염기하고 산화와는 두 가지예요. 화학의 양대 뼈대입니다. 산염기와 산화와는.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질들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물질들 중에서는 맛을 봤을 때 신맛이 도는 물질들이 좀 있네요. 또 맛을 봤을 때 쓴맛이 도는 물질들도 있군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것들은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랬을까에 대해서 아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아니우스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산성 물질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길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하네요. 산성 물질은 아까 봤듯이 맛을 보니까 신맛이 돌아요. 대표적으로 식초, 아스탄의 신맛이 있었겠죠. 김치, 신김치 있잖아요. 그지? 시트러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부르면서 맛을 보면 신맛이 돌고, 그리고 금속을 집어넣으면, 자 M 금속이에요. 메탈 금속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기는 맛을 보면 쓴맛이 돌아요. 혹시 비누를 맛본 사람은 없겠지만은 하다 보면 비누가 혀에 닿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쓴맛이 돕니다. 비누가 맛있다고요? 승원이 맛있게 먹네. 얘는 금속과는 반응을 잘 안 하지만입니다. 플러스 단백질이 있었다면 얘를 녹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CaCO3 탄산 칼슘과 반응시키면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오는 특징들도 보고 있네요. 그럼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에요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는 중성물질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pH라는 놈이 있는데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중성은 pH가 딱 7이에요. 반면 산성이 되면 pH가 숫자가 좀 작아집니다. 염기성이 되면 pH는 숫자가 커집니다. pH 3을 주겠습니다.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산성. pH 12를 줬어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pH를 우리가 눈을 본다고 알 수 있는 성질은 아니잖아요. pH 미특이라는 것을 꽂아 넣었을 때 우리는 이 수치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로그다 보니까 아직 여러분들 로그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로그 저런 게 있다 정도 수준만 pH 7을 기준으로 중성과 숫자가 작아지는 산성, 그리고 숫자가 커지는 염기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래퍼 중에 pH 1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그 사람이 라디오스타 나가서 자기가 배우기로 산성이 제일 강한 pH 1이래. 진짜일까요? 아니 pH 0점 있어요. 이 사람 뭘 어디서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대신 그 사람한테 DM 보내지 마요. 우리 선생님이 왜 그러지 하지 마요. 뭐라 할 거야? 네. 래퍼 그 정도 하라고 내가 싸워갖고 지겠냐? 자, 맞지만 이 pH 미터기라는 건 기가 비싸요. 고장도 잘 나요. 캘리브레이션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산인지 염기인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시약들인데요. 리트머스 지시약이 있습니다. 리트머스는 산소에서 색깔이 푸른색이 붉게 변하고요. 염기에서는 붉은색이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내가 산을 웬만하면 빨갛게, 웬만하면 염기는 파랗게, 수소이온을 웬만하면 빨갛게, 수산을 웬만하면 파랗게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지시약이 바로 이 리트머스 지시약이기 때문입니다. 붉게, 푸르게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 BTB라는 지시약이 있는데요. BTB 산소에서 색깔이 노랗습니다. 중성에서 초록이고요.
염기성에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페놀 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있는데요.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색깔, 중성 색깔 없고요.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메틸, 오렌지 같은 지시약이 있는데요. 산성에서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요. 이게 교재마다 중성과 염기성의 색깔이 교재마다 색깔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주황 하는 데도 있고요. 주황 노랑 하는 데도 있고 노랑 적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는 노랑으로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신경 쓸 거 없이 이 붉은색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페노프테라인 염기성에서 붉다는 거 역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리테머스 붉다 염기다 산성에서 붉고 염기성에서 푸른 색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전교교재 페이지 186쪽이 되고 있네요. 그죠? 누가 안 와요? 그냥 뭐 누가 뜨고 있어요? 누가 안 왔어요? 다 왔어요? 연찬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예. 산이 신만나고 연기가 신만나면 설탕처럼 단거는 산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에요. 예. 저런 맛은 누가 맛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맛보는 과정에서 여러 음식들을 맛보는 과정에서 이건 좀 써, 이건 좀 치워. 영상 누가 맛봤어요? 염산은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염산을 맛봅니다. 네? 뭐? 우리 위액이 뭐 있어? 영상이. 염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토하다 보면은 그 맛을 근데 느낍니다. 왜 안 녹아요, 수박? 예, 식물에 올라온다 해서. 그래서 그 토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가 범람질이 많이 상해져요. 암모니아 누가 먹어봤어요? 아니 그런 거 아모니아는 뭐 여러 군데서 냄새 맡을 수 있잖아요. 먹고 온 거예요? 저 같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정의 내린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누구였죠? 아니요. 방금 전에 아까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레니우스라는 학자입니다. 아레니우스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내는 놈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물에 녹아서라고 했잖아요. 수용액에서라는 뜻에서 AQ 쓸게요. 마찬가지 산에서 AQ 쓸게요. 근데 세상에 양이온만 있을 수 있을까요? 음이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이온을 A 마이너스, 애시드 마이너스. 보통 산을 애시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뒤에 뭐 산 이름에 뭐 시트릭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하면서 애시드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산을 보통 HA로 많이 씁니다. 염기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염기의 양이온을 B 플러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산도 염기가 아니야 하면 중성이겠죠. 여러분들 전해질이라는 이름을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전해질이 뭡니까?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되어서 전기 고점에 전기 통하는 물질을, 그런 걸 우리는 전해질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물에 녹아서 아레니우스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산의 음이온으로, 물에 녹아서 염기의 양이온과 그리고 수소이온으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는 기본적으로 전해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산과 염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전해질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전해질 중에서 이온화가 잘 되는 전해질은 강한 전해질 되게 되는데, 조금만 된다 하면 약한 전해질로 소개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산도 이온화가 잘 돼요 하는 강산과 이온화가 되게 되는데 조금밖에 안 돼요 하는 약산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염기, 이온화가 굉장히 잘 돼요 하는 강한 염기와 되게 되는데 조금만 돼요 하는 약한 염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및 약산 한 3개 정도씩 써드리겠습니다. HCl 염산입니다. H2SO4 황산입니다. 한글로 황산 적하고
한글로 염산 져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HNO3 이놈은 질산입니다. HCl 뭐라고? 평산 질산 알겠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화학실 보고. 알겠습니까? 요게 질산이기 때문에 NaNO3 있으면 자 이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 같아요? 질산나트륨. 그렇죠. 질산 나트륨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요. 이해됐어요? 이 베이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화합물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소개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산 H2CO3 이름은 탄산입니다. H3PO4 인산이에요. 탄소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산이라서 탄산, 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산이라서 인산이 되겠습니다. CH3COOH 예, 이름은 아세트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세트산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약산하면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아세트산이 되겠습니다. 강한 염기요 NaOH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수산칼슘이 있습니다. 약한 염기는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예, 이런 정도가 약한 염기가 될 수 있겠군요. 제가 했던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거 그 약산에 왜 COOH예요? COOH가 이 아세트산이 물에 녹으면요 CH3COO- 이온과 H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왜 5가 두 거예요? 두 개가 아직 여러분한테 구조식이 표시가 안 되는데요. 탄소에 수소 이렇게 붙고 COOH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요 결합이 끊어지고 요 대시하다가 전자 두 개에 해당하는데 그 전자 두 개를 산소 쪽이 다 막아갖고 마이너스에 수소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좀 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세페이드 책의 거의 뭐 막바지 이릅니다. 오늘 배울 게 산염기고 그 다음 주에 배울 게 산화 화학이면 세페이드 책이 끝납니다. 아마 그 정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하고 이제 내신 준비를 하게 되고 이후에 세페이드 3책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선생님이랑요? 물리 선생님이랑요? 아니 물리는 물리대로 진도 나가고 화학은 선생님은 어? 시험 대비는 아 시험 대비는 둘 다 두 선생님 다 하고 시간이 돼요? 문제를 이유가 있나? 그럼 수업을 안 하고 시험 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제 정규 수업하고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 쪽은 진도 나가고 뭐 물리화학은 또 내신 진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다른 그걸 이제 목요일 날 회의할 거예요. 저도 껴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목요일 날 3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시에요? 예. 무조건 갈게요. 예. 여러분 의견을 타진해 주는 것도 괜찮죠. 민주주의잖아요. 빡빡 시험 대비. 참고로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맞죠? 아닙니다. 공산주의 뭐예요?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에요.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예요. 민주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전제주의라고 해가지고요. 독재자, 사회주의는 뭐예요? 독재주의가 있어요. 사회를 좋아하는 나 사회를 안 좋아하는데. 자, 지금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수소 이온을 내는데 H 플러스 내는데 많이 내놓을 수 있는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해 더 올라가서 공부하게 되면 이온하다 알파가 1에 근접한 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한 산은 이온하다 알파가 0에 근접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조금밖에 못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강한 염기요.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이온 알파가 1에 근접한. 약한 염기요. 이온 알파가 0에 근접한. 그렇다면 아예 이온화도 알파가 0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온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온화가 안 되는 물질을 뭐라고 볼까요? 설명. 좀 전에 전해질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자연. 그렇죠. 이온화도 안 되면 비전해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비전해질. 대표적인 비전해질로 물을 들 수 있겠군요. 대표적인 비전해질로 C2H5OH. 자, 이름이 뭘까요? 하나. 이거는 에탄올이에요. 영어.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류들은 비전해질입니다. 느낌 보니까 야 H가 떨어지나 할까 OH가 떨어지나 할까 고민하는데 아니요, 안 떨어져 나갑니다. 왜 안 떨어져 나갑니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참고로 항상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들 과학은 현상이 문제야, 법칙이 문제야? 현상. 그렇죠. 현상이 문제. 내가 언제부터 법칙이 문제랬어? 맞아. 동현아. 과학은 항상 현상이 문제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지구과학이든요. 그 규칙에 맞춰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과 다른 물질들, 현상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거 안 맞는데 하는 거 있으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론들을 찾아나가는 그게 과학이라고요. 한번 딱 만들어진 규칙이 영원 불변되는 건 없어요. 그 법칙으로 설명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더 확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원자 구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올라갔잖아요. 이거 약간 이름 직하는 건데. 얘네들은 비전해질이래요. 야, 그럼 중성물질은 무조건 비전해집니까? 하면 아니요, 전해질도 있어요. 대표적인 전해질, 중성물질인 전해질, NaCl,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질산칼륨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전해질로서 중성물질 되는 겁니다. 이 표에서 뭔가 좀 허전한 거 뭐 있죠? 완벽한데. 뭐가 완벽해? 진짜 너무 완벽한데. 아 저기 밑에. 최소한 지금 못해도 강산이나 강염기 그리고 약산 그리고 하다못해 중성인 물질들도 최소 3개 이상을 써놨습니다. 약염기 콜라 2개밖에 안 써놨네요. 세상에 약이 2개밖에 없다. 맞아요. 땡. 암모니아 써있는데.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빠졌네. 그렇죠. 예. 우리가 pH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시약들을 통해서 산이나 염기단을 정의 산이나 염기단을 확인하는데요. 아레니우스 정의는 수용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놈은요. 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함께 수산화 이온이 나와요. 분명히 수산화 이온이 나와요. 그래서 pH를 보면 7보다 더 큰 리트머스 종이를 적시면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르게 변해요. 근데 암모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내놓은 OH-가 아니에요. 아레니우스 정의는 자기가 H 플러스를 직접 OH-를 직접 낼 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한테는 자기가 보니까 H 플러스가 있어요. 산한테는 H 플러스가 있어요. 약한 산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염기는 OH-가 있어요. 약한 염기라도 OH-가 보이는데 암모니아는 그렇지 않네요. 아레니우스 정의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암모니아 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레니우스 개념보다 좀 더 확장시켜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H 플러스 주냐 또는 H 플러스 받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H 플러스 주냐 또는 받냐를 중2한테 소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음번 챕터 스페이드 3책을 하면 그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모니아는 브레스트 로리의 염기입니다. 벤 다이그램의 집합 관계, 벤 다이그램을 보여본 적이 있나요? 안 해봤습니까? 아레니우스 정의에 대해서 산이다 또는 염기다라고 제시했다면 그것보다 좀 더 확장했으니까 이런 집합 관계를 보게 됩니다. 브레스테드 로리에 정의가 됩니다. 입시 수학 시간.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놈은 아르니우스의 정의에 산염기에 대지는 못하고 브레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NH3 암모니아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산이에요 하면 대표적으로 HCl, 염산도 있겠고요. 뭐 탄산, 인산, 아세트산 이런 것들 다 적어줄 수 있죠. 보통 HAC 쓰면 아세트산을 제시하는 기호입니다. CH3, COH 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HAC 이렇게 쓰면서 아세틱 애시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브레스테드 로리아 염기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NaOH라든지 KOH 이런 것들을 써줄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된다면 브레스테드 로리아 염기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더 있어요.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퀘스천. 강산은 물이 잘 녹는 산이다. OX. 오. 틀립니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이온화가 잘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아세트산은 물에 무한대로 녹습니다. 그러나 이온화가 잘 안 돼요. 약산이에요. 수화 같은 수화칼륨은 물에 엄청 잘 녹고 이온화도 엄청 잘 돼요. 근데 수화칼슘은 물에 그렇게 많이 안 녹아요. 대신 녹아타면 이온화가 잘 돼요. 그래서 얘는 강한 염기예요. 암모니아는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다음 이온화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약한 염기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용해도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용해된 뒤에, 물에 녹은 뒤에 이온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퀘스천. 강한 염기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OX. 이해됐어요? 참고로 수화칼슘의 포화수액을 우리는 석회수라고 부릅니다. 석회수? 어디다가 쓰는 놈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 검출에 사용되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산염기 중화반에 사용되는 놈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요즘 시험 대비 다음부터요. 아니요, 내가 언제 다음 주부터 안 됐습니까? 다음 주에 내가 뭐 안 됐습니까? 다음 주에요. 시험 친다고. 네, 사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 집중 안 하실래요? 아, 화학 일주일에 한 번이구나. 아, 전원찬 씨, 까먹었어요. 집중 안 할 거야? 연구 복제되고 있, 연구 박제되고 있어. 어머, 편집해 주세요. 영화 왜 찍는 어? 왜 찍는 거야? 니들 늦게 와서, 니 둘이 늦게 와서. 그래요? 그래요. 저 진짜 저 나오자 4분 만에 햄버거 세트 한 개 다 먹었어요. 저기 계속 녹화되고 있어요. 안녕. 노준성 때문에 노준성이 늦게 와서 그것 때문에 녹화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왜 그렇게 크게 말해요? 네가 물었잖아. 질문했잖아. 그래서 답했잖아. 저 유튜브에 올리시면 제가 예, 유튜브에 올려요. 계정 많이 파가지고 조회수 100만 넘게. 예, 조심히 하십시오. 뭐에 쓰거나 왜 남의 책? 말하지만 이게 산림기 파트하고 산업 파트가 뭐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복습하라고. 어디서 쓰는 거? 알겠어? 네. 지금 당장 내신 때문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시험 끝난 뒤에라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라고. 한 개가 남냐? 영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중학교 2학년한테 얘기했던 게 중3 가면 바뀔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뀌어요? 대학교 가면 바뀔까요? 대학교 가면 질산, 약산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베이스 이건 기초적인 기초라고요. 여기 세페이드 3F가 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4쪽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이 얘기들이 쌤 왜 아스 약산이에요? 이딴 식의 질문은 곤란하는 거죠. 알겠어? 웃긴 건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애들도 있어요. 미치겠어요. 쌤이 왜 아스 약산이에요? 강사 아니에요? 노준성 같은.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랬어요. 준성이 여러분 선배야? 네. 저희 선배죠. 준성이가 그 186쪽의 책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막 욕해요.
그 산이 그냥 조용히 하자. 쌤 이거 10분 좀 조용히 해. 네 맞네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 표가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정규 교과 과정의 학교 내신으로 따진다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까지는 주로 강산과 주로 강연기의 과정을 배우겠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 배우는 화학2 뭐 그래봐야 여러분이 과거에 입학한다면 과거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는 강산의 약연기를 한다든지 약산의 강연기를 반응시키는 그런 반응들도 소개되겠습니다. 이 표 확실하게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제 풀이할 시간 드릴 테니까 개념 정리하시라고요. 문제 풀이는 여러분한테 나중에 문제 풀이할 시간 드립니다. 페이지 186쪽과 7쪽 산의 연기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시약들에 대한 색깔들이 나오고 있네요.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교재에서는 메트로렌지를 주황 노랑으로 쓰고 있군요. 정리해 주세요. 보람 맞아. 보람 이게 보라색. 아니 이거 없어. 뭐. 응? 이거 없어. 그것도 지시하고 있는데 이거 안 나왔어. 와. 자, 우리가 화학의 두 뼈대가 뭡니까 하면 산염기 반응과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되겠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소개할게요. 산을 보통 쓸 때 어떻게 씁니까 하면 HA로 많이 써요. 염기요 BOH로 많이 쓰죠. 이 둘이 만나서 산의 양이온, 산의 양이온이면 H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염기의 음이온 OH 많이 써야 되겠죠? 이 둘이 만나서 물 만들고요. 그리고 산의 음이온 SED 마이너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베이스 1 플러스 베이스 플러스 이 둘이 만나서 솔트 염 한자로 염자 쓰는데요. 소금 염자 씁니다. 소금 염 알겠습니까? 염 만들고 Q 중화반을 통해서 중화 열이 발생하는 이게 우리는 산염기 중화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산 염산 준비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염기 수산 나트륨을 준비해봤네요. 산염기 중화반을 통해서 뭘 만들어 하는데요? 예, 물 만들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네요. 그리고 중화열이 방출하겠습니다. 소금 염자 쓰고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대표적인 산으로 HNO3 질산이라든지 대표적인 용도로 KOH 수화칼륨 만났습니다. 이 둘이가 만나면 물 만들면서 질산칼륨 만들고 중화열 방출되겠군요. 동의되겠습니까? 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H2SO4 황산에다가 수화칼륨제가 나왔습니다. 황산은 하나 넣으면 수소이 2개 나와요. 그러면 수화칼륨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2개 준비하겠습니다. K2SO4 황산 칼륨과 함께 물도 만들어지겠죠. 중화열도 방출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다시피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알짜이온은 누굽니까 하는데요. 산의 수소이온이 알짜로 반응합니다. 염기의 수소이온이 역시 알짜로 반응하겠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요? 물 만들죠. 우리가 알짜 이온 반응식 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한테 앙금생성을 소개해봤습니다.
요만의 흰색 앙금, 아이오딘 하나의 노란색 앙금. 지금 여러분들 내신 나가고 있는 내용이죠. 내신 나가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게. 어쨌든 그런 앙금 생성 반응, 어떤 앙금이 왔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알짜 이온. 여러분들 알짜 힘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용하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짜 이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앙금 생성 반응, 어떤 앙금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알짜 이온이 또는 알짜 이온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산화하는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놈들이 산화되고 어떤 놈들이 환원되느냐에 따라서 알짜 이온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산염기 중화 반응은 알짜 이온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산의 수소이온, 산의 양이온, 염기의 음이온, 수산이온 만나서 물 만드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학년 더더 올라가서 반응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중화열도 마찬가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소열, 무엇이 타는지에 따라서, 분해열, 무엇이 분해되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산염기 중화 반응의 중화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을 쓰십시오. 또는 뭐 특정 산염기 중화 반응 던져놓고 알짜이온 반응식을 쓰세요. 라는 거 얼마든지 시험 잘 나오고요. 실제로 이건 요 쓰는 거 서술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예, 얼마든지. 이제부터 다 했잖아요. 굳이 그런 거 안 물어보고 툭툭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지적재산 공단도 없고요. 노조상 저또 지랄하고 있다. 커플 아니랄까봐 같이 하고 그래요.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다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화 적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중화 적정은 농도 모르는 산에다가 염기를 부어가면서, 이때 염기의 농도 아는 염기가 되어야 합니다. 농도 모르는 산에 농도 아는 염기를 부으면서 중화 반응이 끝났을 때 그 양적 관계를 통해서 농도 모르는 산의 농도를 결정하는 걸 중화 적정이라고 읽습니다. 이번에는 중화 적정까지만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년 더 올라가면 하겠네요.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소개받겠습니다. 학년 더 올라가면 말입니다. 이때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시 양적 관계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대신 혼합의 부피가 동일한 케이스와, 두 번째는 혼합의 부피가 서로 다른 케이스를 주겠습니다. 물론 제일 어려운 건 이놈이죠. 그래서 일단 이 둘은 놔두고요. 중화적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농도 모르는 산을 삼각 플라스크에 담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HCl, 염산을 농도 모르는 산을 삼각 플라스크에 담아 놓고 지시약을 플러스 여기다가 지시약을 집어넣겠네요. 지시약은 아까 말했던 뭐 페노프탈렌이라든지 메트로렌지라든지 BTB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농도 아는 염기를 뷰렛이라는 놈에 담아놨는데요. 뷰렛 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뷰렛 콕을 열면서 중화 반응이 끝날 때까지 염기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가 L의 위치가 있다고요. 지시하면서 변색을 보고 여기까지가 하면 중화가 됐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화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화점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언제까지 넣어야 중화가 된 건지 알아야 되겠다고요. 넣어준 염기에 의해서요. 물론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농도 모르는 염기를 농도 아는 산으로 중화 적정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생각 플러스게 넣는 건 중화하는 과정에 좀 흔들어줘야 돼요. 이온들이 만날 수 있도록요. 손을 흔들기 귀찮으면 여기 로터가 있어서 돌릴 수 있습니다. 염산에 NaOH 수산화품 넣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온계 수입회나 추이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온계 수입회나 추이를.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면 당연하게도 반응하는 실제 반응 참여 알짜이는 중요한데요. 근데 생각으로 구경하는 이온, 다시 말하면 구경꾼 이온. 예를 들어서 염산의 수산화품이면 구경하는 놈이 누굽니까? 하면 염화이온이 구경하고 나트륨이온이 구경하는데요. 이 구경꾼 이온의 중요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보다는요. 학년 더 올라가서 특히 양적 관계 문제를 다루기에 있어서는 더더욱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경꾼 이온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 반응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일단 써봅시다. 구경 이온 누굽니까 하면 염화이온이 구경했습니다. 염산 수산화품을 집어넣는데 염화이온 개수는 변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염화이온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Na 플러스 수산화품인데요. 나트륨 1ml 넣고 2ml 넣고 3ml 넣고 3ml 넣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나트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서로 같아졌던 여기가 바로 중화 포인트가 되는데요. 즉 여기 넣어준 수산화품의 부피가 되겠죠. 수산화품을 20ml째 넣으니까 중화가 완료됐네. 이런 식의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앞에는 액상이 산성이 있고 그 뒤쪽부터는 중화 포인트 넘으면서부터는 염기성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제 알짜 이온을 한번 그려볼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강산과 강염기만 소개한다 했습니다. H 플러스 수소이온이었습니다. 강산이다 보니까 100% 이온화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져 있겠네요. 이후에 점점이 줄어들어서 안 보여 하는 게 H 플러스였습니다. 그럼 OH만 해서 어떻습니까? 근데 넣어주는 대로 산염이 중화 반응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어요. 치다가 이후에 올라옵니다. OH-.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웬만하면 수소염 붉게 수산염 켜게 쓰려고 파는 걸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색깔에 대한 정보를 좀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연필로 검은 거 하나씩만 쓰는 거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요. 기왕이면 색에 대한 정보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번엔 반대로 NaOH 수산화품에다가 HCl 염산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온계수에 대한 추이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질문이에요. 뭐부터 그려야 했습니까? 구경분해입니까? 알짜리부터 그려야 됩니까? 구경. 예, 구경한 놈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나트륨이온 구경합니다. Na 플러스 일정하게 유지될게요. CL- 역시 구경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개수가 같아진 이 점이 중화 포인트예요. 물론 중화 포인트 앞에는 뭐예요? 어떤 액성이겠습니까? 그렇죠? 앞에는 염기성이고요. 그 뒤쪽은 산성이 됩니다. 수산화 이온은 나트륨과 같은 개수만큼으로 있었겠습니다. 중화 포인트 향해서 바닥 치다가 안 보이는 OH-를 그릴 수 있겠고 H 플러스 수소이온은 넣어주는 데 중화 반응에 참여하다 보니까 안 나와요. 중화 포인트 이후에 H 플러스가 쓱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되나요? 웬만하면 일가산, 일가염기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가라는 것은 물이 녹아서 하나의 H 플러스를 내는 걸 얘기합니다. 반면 황산처럼 하나 넣으면 수소이온 두 개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이가산이라는 이름을 써요. 물론 OH-가 두 개 나오면 이가염기가 되겠죠. 이가산 또는 이가염기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조금 다르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H2SO4 황산에다가 KOH 수소 칼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온 개수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네요. 뭐부터 그릴까? 구경꾼 이온부터 그려야 됩니까? 알짜이온부터 그려야 됩니까? 구경. 예, 구경하는 SO4 2- 황산 이온부터 그릴게요.
SO4 황산이온이 이렇게 준비되겠고요. 구경한 놈이 칼륨이온이 있네요. 칼륨이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좀 전에 일가산염기에서는 불의 개수가 같아질, 구경구경의 개수가 같아질 점이 중화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그럴까요? 황산이온이 N개 있다면 칼륨이온이 똑같이 N개 있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입니까?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칼륨이온이 2N개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예요. 뭔 말입니까? 하면 중화 포인트는 수소이온도 수산이온도 없습니다. 그 말은 구경하는 이온들로 전하의 총합이 0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쌤, 뭐 구경하는 이온들이 전하의 총합이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면 뭐 어때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온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노벨상을 하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용액의 전하의 총합은 언제나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이온기압 할 때 그죠? 황산 나트륨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나트륨 이온 하나에 황산 이온 하나 이렇게 했었습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Na2SO4 이렇게 쓰게 됩니다. 나트륨 1 플러스요, 황산 2 마이너스 어떻게 그린다고? 이 두 개가 크로스 스테레오가 있고 나트륨 이온이 두 개, 그리고 황산 2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가 한 개 되는 이런 비율이에요. 그래서 중화반응의 중화점에서는 수소연도 수산연도 없다 보니까 구경한 놈들로서 전하의 총합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2 마이너스가 한 개 있다면 1 플러스는 두 개 있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예요. 이 중화 포인트를 잡아놓고 난 뒤에 그래서 앞에가 X이 산성이고 뒤쪽은 이제 염기가 되겠네요. 수소이온은 하겠습니다. H 플러스 수소이온은 황산보다는 두 배 더 많은 데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중화 포인트를 향해서 내려오는 H 플러스 그리겠고요. OH 마이너스 마찬가지겠습니다. 바닥 치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화 포인트가 어딘지 기준 삼는 게 결국엔 구경꾼 이온들을 먼저 그린 과정에서 중화 포인트 먼저 기준 삼아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뭐 까짓 거? 그 반대 케이스도 한번 해봅시다. 일가산에다가 이가 염기 넣어볼게요. 수산, 칼슘 같은 이가 염기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온 개수의 변화 추이를 그려보자 하겠다고요. CMIS가 일자가 유지되겠네요. 구경한 놈입니다. 2N개 쓸게요. 줄을 올라가는 칼슘 2 플러스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가 중화 포인트입니까 하면 1 마이너스가 2N개인데요. 2 플러스가 2N개 2 플러스는 반절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N개만 있어도 되겠죠. 즉 이 포인트가 중화점이에요. 물론 그 앞에가 산성이고 이 뒤쪽은 염기성이에요. 알짜이온 수소이온 그리겠습니다. 수소이온은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 있었다가 점점이 줄어들어요. 중화 포인트 이후에 안 보여요 하는 게 H 플러스 그리겠습니다. OH 마이너스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네요. 수소이온 중화반에 참여하다 보니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칼슘 하나 나올 때 수소이온도 한 개 나옵니까? 아니요. 칼슘 2 플러스 하나 나올 때 수소이온은 두 개 나와요. 칼슘 2 플러스가 N개에서 2N개로 하나 올라갈 때 OH 마이너스는 제로에서 두 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유성아 시끄럽다. 그냥 좀 해라. 자색 그거 있잖아요. 응? 배추 자색 배추인가? 네. 그것도 지시약 있잖아요. 일종의 실시하기죠. 여러 가지 색소 성분들이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지시약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가요. 보라색 양배추를 이용했을 때 색깔이 보라색이 좀 더 가까운 게 염색이 좀 크겠고요. 산성 쪽으로 가면 약간 노릇끼리한 그런 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용계수에 대한 추이를 그리는 거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위에서 아까 말했던 양측 관계 이후에 양측 관계들이 놀게 됩니다. 학년도 올라가서 이 그래프 하나 더 올리고 학년 들어가봤자 몇 달 후에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못 그리고 그러시면서 뭐 찾는 게 어려워요 하면은 곤란하죠. 내신이 빡빡한다 하더라도 스토브기어 이거 다시 한번 해놓기 바랍니다. 결국엔 화학에서 판가름될 수 있는 것은 화학 반응의 문제예요. 기체 반응의 얘기라든지 이런 산염이라든지 나중에 산화 반응의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HCl 염산에다가 NaOH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이렇게 좀 준비해 볼까요?